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아,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오늘 164번째입니다. 좌측 갑상선 여포성 종양으로 추정되는 결절입니다. 이 환자는 1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좌측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고 세포진에서 폴리큐라 네오플라즘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추적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상 좌측 갑상선의 1.3, 0.9, 2.3cm 크기의 아이소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결절은 경계부 저에코다로 둘러싸인 아이소에코 결절이고 내부는 낭성 변성이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포성 종양 폴리큐라 네오플라즘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폴리큐라 네오플라즘, 폴리큐라 아데노마하고 칼시노마를 합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폴리큐라 아데노마 칼시노마는 수술해서 캡슐 인베이전이나 바스큘라 인베이전 또는 디스탄스 메타세이스가 있으면 폴리큐라 칼시노마, 없으면 폴리큐라 아데노마로 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갑상선 이스무스 정상이고 우측 갑상선 정상입니다. 좌측 갑상선 결절이 보이죠. 우측 갑상선은 정상, 종단상 정상입니다. 좌측 갑상선 결절이 좀 등에코 결절인데 약간 변연부는 제코입니다. 결절이 경계가 명료합니다. 크기는 1.3, 0.9, 2.3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폴리큐라 네오플라즘이 아니고 아데노마토스 노일고토마 크기가 이 정도 되면 안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헤모라지, 네크로시스가 많이 생기는데 이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측 갑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내려와서 관찰했습니다. 칼라 도플라스하면 경계부의 헬리신호가 보이고 내부에도 헬리신호가 보입니다. 이 결절 내부에 헬류가 풍부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폴리큐라 네오플라즘인데 그 중에서도 폴리큐라 아데노마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경부의 초음파 진단 제가 번역했는 책자를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폴리큐라 아데노마, 폴리큐라 칼시노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상선 양성 종양의 대부분은 폴리큐라 아데노마고 예전에 폴리큐라 옛날에 유두선종으로 유두형 선종이 진단된 것은 유두상 구조를 가진 여포 선종이거나 특수유동으로 생각합니다. 폴리큐라 아데노마가 비나인 종양 중에 가장 많죠. 여성에서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폴리큐라 아데노마의 피막을 가지는 고립성 솔리터리 병이고 압박성 증식을 보이고 팽창성 증식이고 주위에 침윤하지 않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노멀 폴리큐라 또는 마크로 폴리큐라, 마이크로 폴리큐라, 추블라, 간상, 트라베큐라, 선상 또는 솔리드로 보이지만 균일한 경우는 좋고 이들이 혼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폴리클이 결절이 정상 폴리클 크기, 많이 큰 거는 마크로 폴리클, 작은 거는 마이크로 폴리클 또는 이 폴리클이 길쭉하게 추블라 석절할서 그보다 얇게 선상으로 가는 트라베큐라는 선상이고 추블라는 관상입니다. 추불 선상 트라베큐라 길쭉하고 아주 길쭉한 거죠. 관상은 안에 내강을 행사하는 거고 트라베큐라는 내강 없이 그냥 세포가 이렇게 트라베큐라 선상으로 가는 거죠. 관상 선상 이렇게 보입니다. 미세 침전 미니멀 이제 폴리큐라 캔서 미니멀 인베이저 타입은
여포암은 연구 표면에서 피막 침염과 혈관 침유로 갑니다. 폴리큐로 칼시노마에서 미니멀 인베이스 타입은 사실은 초음파상으로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수술해서 감사합니다. 세포전에서 클래스 3 경우가 많고 확정진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클래스 3는 조금 이제 애매하다는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여포 선종과 여포암을 합쳐서 여포성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초음파상에서 행상이 고른 구형 타인이고 변연은 평활하고 경계에 명료합니다. 내부는 충실성, 솔리드하지만 변성 개사의 영향으로 낭성 변성과 석회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없는 경우 많습니다. 이 경우 충실성 병의 에코를 다채롭지만 일반적으로 균일한 경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여포가 클수록 고에코에서 등에코를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폴리클이 크면 아이소에코나 고에코로 나오고 폴리클이 작거나 또는 세포 성분이 많은 경우는 트라베큘라 타입이나 또는 솔리드 옥시필릭 타입은 저에코로 나옵니다. 낭성 변화도 선종양 갑상선과 유도암에 비해서 비교적 중심성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보통 낭성 변면은 우리 유도 선종양 결절에는 갑상선에는 이 결절이 페리페리에서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이 잘 생기는데 우리 이제 폴리큐로 아데노마가 낭성될 때는 중심성으로 보입니다. 석회화 패턴은 거칠고 크기도 하지만 다양하고 점상으로 보이다 집합되어 보이는 경우는 경우도는 적다. 이 말은 이제 폴리큐라 칼슘 칼시피켄 생기더라도 이것이 집합되어 여러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뜻입니다. 소위 균일하고 얇은 저해코드를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해코드가 헬로가 됩니다. 이들은 진단의 참고가 되지만 결정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또 낭성맥이 진행되면 벌레에 먹은 행태로 내부에 낭성이 되고 변연에 약간 충실 부분을 남기다가 마지막에는 진성낭조 같은 초음파 영상을 나타내기도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의 진성낭조는 드물고 고립성 낭조를 보이는 경우는 먼저 여포 선종을 의심해야 됩니다. 초음파상 고립성 선종양 갑상선종과 특수형 유도암 또 비포형 유도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의 감별은 여포암과 마찬가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플라에서 높은 빈도로 종괴를 둘러싸고 변연에 풍부한 혈류 신호가 나지만 종괴의 내부 혈류는 그 정도로 강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간통하는 굵은 혈관도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로머병은 자율 기능성, 중독성, 결절성 갑상선종 같이 기능성 선종에는 내부에 풍부한 혈류가 관찰되는 경우도 많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도선 폴리큐로 아데노마의 특징은 몇 개 이내의 미소낭조 합병과 별도로 원칙적으로 고립성 병변이고 대부분 여포암을 포함하더라도 감별이 불가능하다. 고립성 선종양 갑상선종과 선종양 갑상선종과 감별이 곤란하다. 도플라에서 종괴 주위에 풍부한 혈류가 잘 보인다. 그러나 기능상 선종에서는 내부 혈류가 풍부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폴리큐라 아데노마는 우리가 받는 정례처럼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헬로로 둘러싸고 내부는 호모지니어스하고 내부의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은 드물고 안에 이제 폴리클이 마이크로 폴리클을 떼거나 저에코로 보이고 마크로 폴리클 때는 고에코로 보인다. 이렇게 세포 성분이 많은 경우에는 솔리드나 트라베큘라 타입 이런 경우에는 저에코로 보이는 수가 많다. 칼라도퍼라는 변연부의 헬리우신호가 많고 내부에도 헬리우신호가 좀 많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